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준성 강사입니다. 위준성의 지텔프 2급, 지텔프가 뭐지? 독해편. 제가 지텔프 2급의 독해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독해가 지텔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비교적 비슷비슷합니다. 세 가지 영역이 비슷비슷한데요. 네, 그래서 문법이 26문제, 청취가 26문제라면 이제 독해는 28문제 정도 되니까 합치면 80문제 나오죠. 그래서 비슷비슷한 형태입니다. 근데 독해의 특징은, 여러분, 독해 영역은요, 지문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지문이요, 청취에서 여러분 1, 2, 3, 4 파트 4가지로 나눠서 지문 4가지 있었던 것처럼 독해도 마찬가지로 지문이 4가지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파트 1, 2, 3, 4에서 4가지가 주어지는데 하나당 지문의 길이가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주어지냐면요, 350단위의 전후 분량의 역사적 인물에 대해서, 지텔프 공부하다 보면은 역사적 인물에 대해서 공부하시게 돼요. 그리고 사회적 이슈나 역사, 과학적 상식을 다룬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요. 어떤 아티클의 형태로도 출제가 되고, 백과사전식의 어떤 설명 있죠?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도 나오기도 하고, 인물 설명도 있고요.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되게 주제가 어떤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하는 토익이나 또는 학문적인 어떤 인문학적인 학문을 좀 설명하는 토플과는 좀 다르게 좀 다양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짧은 지문이 비즈니스와 관련된 서신, 그래서 비교적 가장 쉬운 쪽에 속하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4가지 형태의 유형이 있다. 지문의 유형은 그렇다 하는 겁니다. 문제 유형은요, 사실 여부 물어보죠. 구체적인 내용을 묻는 문제가 대다수입니다. 그러니까 지문이 길지만 지문의 내용을 그러면 꼬아내다기보다는 지문에 있던 내용을 파악을 하면 충분히 보기와 지문과 비교해가면서 풀 수가 있어요. 네, 그건 가능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긴 지문이 있을 때, 여러분 시험이 이래요. 긴 지문이 있을 때 그 지문을 완벽하게 독해하지 않더라도 질문과 대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글의 흐름 파악. 여러분 책을 읽다 보면, 책은 이 지문보다 훨씬 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책 읽다 보면 엄청나게 자세히 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대충 해서 이렇게 읽는데 그래도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야 라고 여러분이 알 수가 있죠. 그런 능력을 기르면 여러분이 문제 풀 때 독해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트 중에서 4문제 정도가 이렇게 독해와 관련된 거고요. 꼭 반드시 2문제 정도는요, 어휘, 유사단어 문제, 유의어 문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해 영역인데, 독해가 한 60%, 70% 정도 되고 30%는 어휘로 구성되어 있어서 독해 및 어휘편 이렇게도 되고요. 독해, 제가 포괄적으로 한 겁니다. 결국 독해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여러분 문법이 돼야지 해석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어휘가 중요하죠. 어휘를 모르면 이게 무슨 내용이야?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모의고사에서 여러분 이런 거 있습니다. 스템셀. 스템셀이 스템셀로 그냥 바로 받아들이면 되지만, 이게 안다면, 그렇죠, 줄기세포거든요. 이게 알면 이 내용은 스템셀과 관련된 거야. 그래서 더 쉽게 지문을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휘도 되게 중요하고요. 시간 관리는 여러분 총 40분을 줍니다. 근데 40분인데 긴 지문이긴 하지만 4개 지문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한 지문에 문제는 한 7문제 정도 딸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데 한 지문당 한 10분 정도 배정하면은 충분히 풀 수 있어서 시간이 아주 그렇게 촉박한 기타의 다른 시험과는 좀 다르게 여유 있게 여러분이 풀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토익만 하더라도 토익이 54문제 정도가 독해거든요.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지문이 벌써 18개 이상이 넘습니다. 거의 20개에 육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문이 엄청나게 많은 걸 풀다 보면 굉장히 지친다고 하는데, 지텔프는 그렇지 않거든요. 지텔프는 지문 4개만 딱 읽으면 됩니다. 좀 긴 것 뿐이에요. 그래서 청취와 마찬가지로 좀 길게, 우리는 길고 굵게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풀이, 독해도 배정하고 문제당, 그렇게 좀 시간 관리에 좀 유용하지 않을까라는, 독해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고 이러신 분들은 오히려 지텔프 문제를 풀다 보면은 할만하구나 이렇게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시험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문제를 먼저 읽자. 이거는 뭐 다른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를 먼저 읽어야지만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을 지문 읽으면서 찾는 거죠. 문제를 읽고 난 다음에 지문에서 읽으면서 이런 문제가 나왔구나,
요거 아까 읽었던 문제에 대한 지문이구나 라는 걸 파악하면서 문제를 풀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질문을 읽는 거, 뭐를 요구하는 건지를 파악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문의 내용의 전개 순서대로 문제가 제시되어 있다는 거, 그러니까 꼬아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질문이 위에 있으면은 지문에도 위에서 찾으면 되고, 질문이 마지막 질문이다 보면 보통 마지막 쪽에 힌트가 있기 때문에 순서대로 하면 되니까 이게 굉장히 편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상하고 여러분이 충분히 찾아낼 수가 있을 겁니다. 문제를 읽은 후에 지문 중 필요한 부분에서 집중하여 읽고 문제를 풀시면 되겠고요. 또한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아주 촉박하진 않거든요. 읽고 난 다음에 문제와 대조해 가면서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좀 더 부족하다 그러면 지문 다시 가서 그쪽 부분 다시 찾아서 읽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죠? 읽고 났고 문제 풀어보고 다시 왔다 갔다 하면서 정답을 최대한 고르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소 다양한 주제의 글을 읽는 것이 필요하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문의 유형이 뭐 인물을 소개한다거나 또 어떤 연구라든가 어떤 과학적 사실에 대한 기사문이 나온다거나 또는 지명이라든가 사건, 또 어떤 이벤트에 대한 뭐 예를 들어서 백과사전식 설명이 나온다거나 비즈니스 서신이 나와서 좀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말을 공부할 때도 다양한 주제에 대한 것을 우리말로 공부했듯이요. 영어도 좀 다양한 주제에 다양한 어떤 글을 읽으신다면 지텔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앞으로 이제 제공되는 강의라든가 교재를 보시면서 여러분이 준비하셔도 충분하겠고요. 자, 그래서 독해가 제가 독해에 대한 좀 생각을 담아봤는데요. 시험도 보고 강의를 하면서 독해에 대한 인사이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휘 정리는 평상시에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휘를 모르고 독해를 들어가면 몰라도 여러분 꾸역꾸역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휘력이 좀 부족한 초등학교 학생이 고등학교 또는 대학생이 보는 글을 읽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많이 걸리겠죠.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죠. 같은 우리말이라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영어 지문을 보면서 지문에 나오는 핵심 단어를 모르는 경우가 있다면 속도가 느려질 겁니다.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아니 계속해서 파악하는 거, 계속해서 이렇게 추측하는 것도 한계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이라도 평상시에 공부할 때 나오는 어휘는 정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문법에서 공부한 어휘다, 청취에서 공부한 어휘 다 정리하세요. 독해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평상시에 글을 읽을 때,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 있어요. 글을 읽을 때마다 사전 찾아보고 이러면 안 되고요. 한번 쭉 읽어보시고 난 다음에 문제 다 풀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복습할 때는 내가 이 단어 몰랐지 찾아보고 정리하고 이런 습관. 그래서 본인의 어휘 노트, 자기만의 어휘 노트 없으면 오늘부터 정리하시는 거 추천해 드립니다. 그랬을 때 나중에 그 어휘 노트만 보면 이 단어 내가 기억이 나. 이 단어 내가 다음에 나오면 기억해야지 이렇게 되는데 어휘를 공부하실 때 여러분 빠지기 쉬운 게 어휘 단어장만 보시거든요. 근데 단어장만 보셔서 단어뜻 단어뜻만 하면 나중에 독해에서 그 단어가 튀어나왔다고 할지라도 적용이 좀 힘듭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독해를 하시면서 나오는 단어를 정리하시는 역발상, 그걸 꼭 제가 권해드리고요. 직독직해 연습을 꾸준히 반복적으로 하자. 핵심 단어는 꾸준히고요. 반복이에요. 왜냐면 직독직해 하라 그러면 읽으면서 해석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직독직해예요. 제가 청취해서 직청직해라는 말을 했어요. 듣는 대로 해석을 하자. 근데 독해도 마찬가지야. 읽으면서 바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다 읽고 난 다음에 한 문장 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석하려고 하면 늦습니다. 읽으면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적은 이 글이 무슨 글인가 라고 하는 걸 파악하는 거지 번역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말로 말 맞추고 조사 맞추고 이렇게 번역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나오는 순서대로 해석하시면 되는데 그러면서 문장 구조가 알아야 되고요. 그러면서 어휘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문법이 중요해, 어휘가 중요하다는 말을 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직독직해 연습을 하는데 이거를 한 번, 두 번만 하고 그만둔다. 그러면 소용이 없어요. 매일 꾸준히 반복적으로. 그래서 그런 지문들, 긴 지문들을 적어도 하루에 한 개씩은 꾸준하게 공부하시고 연습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연습을 하면 완벽하게 되죠. Practice makes perfect라고 영어에서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우리는 연습을 이렇게 알면서도 왜 연습을 안 할까요? 영어를 늘리기 위해서 연습을 해야 되는 거, 매일매일 공부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왜 안 할까요? 그죠? 살을 빼기 위해서는 운동을 해야 되는 거, 식단을 조절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너무 힘들잖아요. 저도 힘들고.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이 영어도 힘든 겁니다. 알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오늘 계기로 이 영상을 계기로 여러분이 매일매일 조금씩 욕심내지 마시고요. 어떤 분들은 여러분 뭐 세트 1부터 테스트 4까지 파트 4까지 파트 1부터 파트 4까지 40분 잡아놓고 확 풀고 맨날 이러는데 힘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너무 욕심 처음에 내지 마시고 파트 1 한 번, 파트 2 이렇게 하나 이런 식으로 나눠서 공부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켓이 모르는 어휘는 문맥으로 파악해라. 바로 찾는 연습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때로는 모르는 게 있으면 과감하게 넘겨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어휘가 나올 때 지텔프 어휘에서 두 가지 어휘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지텔프뿐만 아니라 공통으로 알아야 되는 어휘, 영어 공부하는 데 있어서 공통으로 필요한 어휘, 문법뿐만 아니라 어휘, 청치, 다 독해, 그리고 다른 기타 시험에서 나오는 그런 수능에서 나오고 토익에서 나오는 그런 단어들 그건 아셔야 되고요. 또 정말 전문적인 단어들 그건 저도 모를 때가 많아요. 그거는 과감히 넘겨도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모르는 어휘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모를 때 넘겨도 됐습니다. 그리고 다 공부하고 난 다음에 문제 풀고 난 다음에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문맥으로 파악하자. 참 쉬운 말이긴 한데 여러분 감이 있으면 문맥으로 파악이 됩니다. 앞과 뒤의 내용 보고 대충 이런 내용이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시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영어 감각을 믿자.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짓고 싶은데요. 여러분 영어 감각. 영어는요. 감각이 있고 지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강의를 통해서 지식을 많이 알려드릴 수 있고요. 그러나 여러분 영어 감각은 비단 영어 어떤 강의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평상시 아까도 전략에서 있었지만 다양한 글을 한번 접해보는 거. 기사도 한번 읽어보는 거. 영어로 된 소설도 한번 읽어보는 거. 그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영어적인 감각이 나도 모르게 쌓이는 겁니다. 영어적인 감각이에요. 청취에서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평상시에 청취를 하는 것. 그러게 하다 보면 감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감은요.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배운 지식과 결합하여 엄청난 시너지를 발휘합니다. 그래서 언제 발휘하냐면요. 답 모를 때, 찍어야 될 때, 그럴 때 감각이 얘기를 합니다. 이거 같아. 그럼 그게 정답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지텔프 강의를 통해서 점수 받는 거 여러분 원하고요. 패스하기를 원하는데 또 궁극적으로는 저는 여러분이 영어를 잘하는 계기, 좋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독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영어 감각을 믿어보시고요. 지금까지 공부 안 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영어 감각을 믿고 또 뛰어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독해 기출 강의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지텔프 한번 도전해보고 읽어보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지텔프가 뭐지? 독해. 독해가 이런 것이 나온다는구나.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여러분 백문이 불여일견 바로 뛰어들어서 강의도 들어보고 시험도 신청해서 보고 그래서 좋은 결과 얻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듣느라고 다음번에 본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화이팅!